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주말 시작되는데요. 폭염 어우 짜증나, 미세먼지 어우 짜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의 정치쇼 듣고 즐겁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03.5MHz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대주시는 분들, 돈 팡팡 대도 감옥 안 가시는 분들, 우리들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특별 초대석 우석훈 박사님이에요? 예. 저 박사 20년 차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박사 20년 차에 20년 동안 계속 박사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예, 저 우석훈이고요. 예. 경제학 전공했고 경제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우파 경제학자에 왜 우시죠? 저 부모님은 저를 우파로 낳아주셨는데요. 예. 사람들은 다 좌파라고 그래요. 아하. 오늘 특별 초대석 나오신 우석훈 박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책에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사람들의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재미없는 인간인데 좀 공부 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재밌는데 예. 남들 재밌게 하는 게 어렵죠. 그래요? 예, 저는 명랑한데 주변에서는 슬퍼해요. 저는 우울한데 다른 사람 즐겁게 하기 쉬운데. 전 무척 우울하거든요. 우울하세요? 예, 가면성 우울증.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안 됐습니다. 그거 못 고쳐요. 그거. 암은 고칠 수. 그거 재밌어요. 암은 고칠지 몰라도요. 예. 그러고 사세요. 예. 우울증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재밌어. 자, 대한민국에서 핫하디 핫한 경제학자 88만 원 세대로 한때 명성을 날렸죠. 한때 날렸죠. 한때. 지금도 유명하세요. 지금도. 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사는 육아와 보육의 세계. 그래서 이번에 책을 또 냈어요. 새로.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 이건 뭐예요? 그 어떤 해녀 할머니가 예. 자기 살아온 인생을 막 얘기하는데 그 물에 들어가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예. 칠성판 지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내지는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자, 오늘 한 푼 벌면 애들 때문에 내일 두 푼 나갔다. 야, 무척 깊은 얘기네. 내가 보니까 딱 내 얘기더라고요. 겁나 벌려고 하는데 애들이 겁나 부셔요. 막. 애들이 몇이에요? 지금 4살, 6살. 4살, 둘. 6살. 4살, 6살.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럼 부시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부시기 때문에 돈 단위가 몇십만 원 단위로 깨져요. 아빠가 많이 드시죠? 저도 많이 먹죠. 예, 그럼 부전자전이에요. 뭘 애들 타세요?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끼는 밖에서 먹는데 애들은 겁나 집에서 먹죠. 밖에서 먹으면 더 비쌉니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얘기 책 제목이 복잡해요. 부제가 저는 더 마음에 들어.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경제학. 부제는 출판사에서 진 거고요. 제목은 제가 진 거고요. 앞으로 제목 짓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88만 원 세도 제가 지었어요. 그래요? 예. 그럼 몇 분 나갔어요? 그거 20만 부 넘었죠. 와, 어마어마하게 나갔네. 달려라 정봉주가 얼마 나간 줄 아세요? 7, 80만 부 나갔네. 예? 7, 80만 부. 그렇죠. 50만 부 조금 넘었죠. 저는 정봉주처럼 그렇게 탑스타 아니라서요. 감옥 가시면 됩니다. 그냥 살살 살래요. 좀 살살 먹고. 저 감옥에 면회 한번 갔었거든요. 찐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또 그냥 제가 교도관들 보좌관으로 부리는 거 잘 보셨죠? 다 맞습니다. 특별 방에 이렇게 막 방도 있고 막 그랬어요. 면회 갔는데. 다르네. 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사회적 경제가 원래는 좀 우리나라 잘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시대에 기본법이 통과될 직전까지 갔다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청와대에서 만약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올라오면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 쭉 돌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르겠어요.
착한 경제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요. 큰 돈 버는 거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일 하고 그런 봉사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좀 느낌이 오네. 공유지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 공유지. 그러니까 뭐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를 공유지라고 그러잖아요. 공유지 비즈니스. 예, 같이 쓰는 그런 공유지를 가지고 네. 하는 비즈니스.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사에서 경제하면 떠오르는 게 탐욕, 약육강식, 양극화 이런데 이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경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물론 하는 사람이 착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북유럽 경제 체제 이렇게 느낌을 받아도 되나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를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그 스위스의 미그로스라고 하는 1, 2위를 다투는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거든요. 예. 한 30% 정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체인점보다 조금 더 큰데. 시장 점유율이 30%. 예. 오호.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44년대 그 창업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회사 종업원들하고 예. 지역 소비자들한테 회사를 환원한다고 협동조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이 조합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등이고 쿱이라고 혹은 코옵이라고 하는 예. 조그만 회사들끼리 이제 모인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유명한 데 아니에요? 쿱은? 예, 그게 1, 2등이에요. 그래서 전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사장 아빠가 자기네 회사를 사회에 환원한 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냥 당신들 이 회사 가지세요 하고 주고 그게 협동조합이 된 거예요. 그거는 대표 사례죠. 그리고 전체 그 마켓에서 사는 것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 등등의 시장의 두 기업이 6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슈퍼인데 예. 똑같아요. 백화점처럼 생기기도 하고 갔는데 그게 협동조합인 거예요. 그냥 이름만 보면 구분 못하죠. 이런 거를요.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 뭐 다 뭐라고 하는 이제 그 잡화점 있잖아요. 온갖 물건 다 파는데 다 공공. 히로시마 기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일본 기업이 들어온 거 같는데 네. 왜 유럽에 이런 좋은 기업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죠? 멀어요 여기가. 그 다른 나라도 이게 가는데 예. 우리나라는 좀 멀어서. 아니 예를 들었고 그 요즘 프로젝트를 그 따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전체 아이디어를 다 갖고 들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좀 몇몇 좀 의미 있는 이 기업인들이 환원하면서 시행하면 안 되나? 뭐 안 될 건 없는데요. 예. 어쨌든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오기에는 조금 멀죠. 아니 프로젝트 기획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마음은 그런데. 예. 근데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가요. 북유럽도 가고 남유럽도 들어가는데. 그건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같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규모가 좀 작죠. 그 겁나게 큰 부자가 이렇게 확 줬다 그러면은 확 1등 해버린 거 아니에요. 한살림 같은 경우도 연매출이 5천억이 넘는데요. 그게 작은가요? 우리나라 큰 대형마트랑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할 정도는. 그러니까 뭐 워낙 매장도 많고 그렇지만 예. 그 하나하나가 이 큰 건물에 매장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 건물이 다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완전 신뢰하고 사겠네 물건을 여기서. 거기서는 이제 좀 유해한 거나 문제 있는 제품 같은 거는 안 파는 걸로 유명해요. 그 나름 공신력이 있죠. 예. 자,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가 협동조합 경제학을 얘기하시는 거죠.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건 마을 기업들이거든요. 동네에서 어차피 필요한 뭐 보육이나 육아 같은 것들을 협동조합 형태나 뭐 마을 기업 형태로 해서 어차피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바꾸는 것들이 이제 통칭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요즘 부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 하나 좀 이따 할게요. 가기 전에 경제학자들 나오면 요즘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동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답이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긴 한데 예. 신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이자율은 안 옮기더라고요. 근데 이자율이 바뀌어야 제일 빠른 신호인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예. 매파는 이자를 올리자는 사람들이고 비둘기파는 내리자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비둘기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은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렸고 미국이 또 연말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죠. 올려서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갖고. 예. 근데 왜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그게 국채나 이런 게 장기 투자도 있고 단기 투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머니가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나가는데 한국 경제도 지금 뭐 한머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머니는 이미 다 나갈 건 나갔고 지금 장기 투자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잘 안 빠져나간다.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후닥후닥 팔아버려야 되는데 예, 차이가 미미할 때는 거래 비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금 손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묻어두고 있자. 아, 골 아파.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제 거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 한 번은 확 빠지면 그때 확 빠지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균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은 게 예. 부동자금 쪽으로 다 언젠가는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한 판이다라고 생각해서 없는 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신나게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감시 감독 같은 걸 좀 늘려야 되는데 감시감독 늘리고. 그렇지만 이것도 뭐 떴다방 같은 게 있다고 치잖아요. 예. 그러면 감독이 와도 경찰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문 걸어 잠그고 없어요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걸 물어봐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집 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안 사죠. 근데 S모 연구소 소장이 예. 15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집 사지 말라고 그랬고 그 사람 말 듣고 결국 안 사는데 아, 우리 동네 2배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 저는 지금 안 산다는 얘기지. 아, 지금? 예. 제가 5년 전에 저는 집 샀죠. 그 전에 10년 전에도 한번 사고. 근데 지금 잘못 사고 뒷차 타고 폭락하게 되면요. 떨어지진 않나요? 아니 지금 떨어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물량이 쏟아진다면서요, 연말에. 입지가 예. 중요 변수예요. 입지 어디에 사느냐?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10억 주고서 나한테 불러달라면 내가 3배 불러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3분의 1 되는 데도 있고. 아하. 자, 3배 불려준다는 게 사람들이 오늘 연락 오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집을 사서요. 예. 3배 이하로 오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3배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살기 어려워요. 저요? 예. 잘 살아요. 아,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간다며. 아, 그 애들이 겁나 써요. 아니 그리고 옷도 예. 하루에 한 벌로 안 되고 오줌 싸고 이래서 4벌 빨래 겁나 해야 돼요. 겁나란 표현을 겁나 잘 쓰네요. 저 애들 보다가 이제 성격 파탄 오기 직전이에요. 내가 아빠인데 참아야지 하는데 예. 진짜 뒤통수 아니 때려주고 싶어. 아들 2명이면요 못 참아요. 그냥 전쟁터예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냥. 암 걸리겠어요 마음에. 자, 사회적 경제 얘기로 들어가시죠. 자, 대한민국이 2012년 예. 12월서부터 법이 발효가 됐죠. 대표적인 손학규법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5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신청이 됐어요. 그렇죠. 그 중에 거의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이 90%가 넘어가. 생존율이 10%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가 안 되죠, 근데. 1945년도에 일본이 패전을 했거든요. 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생활협동조합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협. 그러니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예. 하는. 근데 그때도 생존율이 10%가 안 됐거든요. 음. 그렇지만 남은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굉장히 큰 센터 같은 게 되고 고베는 건물도 갖고 있어요. 어허. 그 시민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런 게 그때 고베 대지진 때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사람들을 돕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베 시민들한테 협동조합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덕분에 밥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먹고 살았다. 봉사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이 생협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거기 있던 물건 꺼내서 먹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진짜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그 협동조합 제일 센 데가 고베거든요. 그게 대지진 한번 겪고 나니까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없고 조그만 구멍가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있는 먹을 걸 다 풀어주고 막 그랬다는 사회가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빛을 발했던. 그래서 그게 고베 협동조합은 전설이 됐죠. 거기에 건물 올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협동조합 저도 그 봉화 내려서 2013년 1년 해봤잖아요. 일단 그 내부가 좀 싸워. 맨날 싸우죠. 예, 싸우는 게 이래요. 주식회사는 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싸우다가도 돈 나누자 그럴 때는 안 싸우죠.
그렇죠. 합의를 해야 돈을 나눌 거니까. 배당을 해야 되니까 배당. 근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나눌 게 없으면 자존심만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유,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워요? 그러면은 그냥 싸울래. 나 싫어. 이게 싸우는 게 일이죠. 근데 저도 이게 사회적 기업의 약점이라고 봤는데요. 그 헌재 평의에서 이번에 결정내는 거 보고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대통령을 내려야 되는 그거를 엄청 어려운 결정이잖아요. 예. 근데 결정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모여서 토론하고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우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하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빨리 바로 했던 건 아니지만 결국 결정을 내렸잖아요. 그럼 헌재 평의도 내렸는데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에서 사실 대통령 내리는 것 같은 어려운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중요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 매장을 올해 낼지 내년에 낼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합의만 하면 되거든요. 생수를 팔지 말지 이거 맨날 싸우는데 아니 대통령 내리는 것보다 이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헌재 평의도 했는데 그거보다 쉬운 걸 사실 못할 건 없다고 봤어요. 아니 역으로요. 예.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헌재 결정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합의를 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큰데 협동조합은 좀 작잖아요. 이거 갖고 싸워두면 내 인생 망하자니까 그냥 싸우자 싸우는 김에. 그 저거 하잖아요. 헌재에서도 열심히 싸우다가 예. 지는 사람 있으면 소수 의견 달아주잖아요. 그 정도로 민주적 훈련이 돼 있을까요? 이제 평이 받기 때문에요. 아 촛불. 예. 촛불 헌재 평의를 때문에. 보기 전과 보기 이후에 한국은 달라요 이제. 맞아요. 그 후문이 판결문에 세월호를 누차라고 하는 쪽과 누치 말자는 쪽이 있었는데 누치 말자는 쪽이 소수였었는데 그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결국 세월호를 뺐다라는 네. 후문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빼기도 확인된 바는 없지만. 아마 뭐 여러 가지 빼기도 하고 예. 그중에 일부는 소수 의견 달아서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왜 결정 못하냐 이거죠. 할 수 있다. 평의에 그 사람들도 했지만 이거 꼭 사법고시 봐야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민단체에서 예. 사실 협동조합 정도 한다고 하신 분들은 명망가들이거나 착하고 최선의 훈련은 됐으니까 헌재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헌재처럼 하면 된다? 그러지 말고 정말 꿀팁을 주세요. 예를 들면은 뭐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 예. 뭐 동네에서 뭐 마을 팟캐스트를 한다거나 공개한다. 이렇게 해서 생중계한다. 발표하고 사람들 다 볼 거다. 그러면은 어떤 결정으로 내릴 거 아니에요. 발표하는 날에 딱 정해놓고. 어허. 예를 들면 뭐 시범으로 정봉주 쇼에 이렇게 나와서 이거를 전 국민이 들을 겁니다. 오호. 그럼 뭐년 뭘 모시에 방송합니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 내릴 거 아니에요. 어느 협동조합이 계속 싸우다가 이렇게 의미 있는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 10초 동안 읽어. 그러고선 박수하고 사인하고. 근데 헌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논의 과정을 공개하지 않지만 그렇죠. 3월 결정된 12일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한 거 아니에요. 3월 12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7명이서 한다. 이러면 큰일 난다 이게. 그러니까 3월 12일을 정해놓고 달려온 거죠. 네, 그래서 아하. 이런 거가 있죠. 경제는 예. 결정을 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나쁜 결정을 내려놓고서 바꾸면 되는데 나중에 고치면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가만히 위험하죠. 있으면은 이게 경제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헌재도 사실 날짜가 있고라고 예. 하니까 간 거지. 예. 그냥 된 건 아니거든요. 우리말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가 경제는 통용되지 않는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시장문은 매일 열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근데 매일매일 조금씩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하. 그 결정이 다 좋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나쁜 잘못된 결정도. 결정도 있어요. 근데 협동조합에서 나쁜 결정 해봐야 뭐 얼마나 나쁜 결정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이 서로 싸우더라도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하는 노력을 하다 보면 협동조합은 발전하면서 사회적 경제는 그만큼 커질 것이다. 왜냐하면 작년에 잘못했으면 그 다음에 고생을 막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제발 작년처럼 하지 말자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결정을 해서 그때부터 붐업을 하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 결정하는 거 팟캐스트로 우리가 공개하자. 더 좋죠 그럼. 이야. 동네에서 하면 최고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뚫고 나갈 비전이 사회적 경제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건가요? 제가 보니까 어쩌면 우리한테는 정권 바뀐 것보다도 헌재 평의 사건이 경제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대통령 바뀌어도 경제는 안 바뀌지만 평의 사건을 보면서 사회적 경제든 많은 합의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니 저 헌재도 하는데 왜 우리가 못하냐고 자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사회적 경제가 무조건 좋다는 아니고 어쨌든 결정을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우당탕탕하면서 또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 오랜 역사하면서
순기능이 더 발휘가 예. 됐다. 어쨌든 총 고용으로 치면 한 10% 미만 정도가 사회적 경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은 사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농협 빼면은 0. 몇 %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 한 4, 5%쯤 된다 그러면은 경제 모습이 많이 바뀌죠. 우리의 독특한 이제 경제 시스템 때문에 그랬고 또 권위주의 경제가 오랫동안 경영이 관치 경제가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저도 2013년에 봉화 내려가고 경북 봉화 가서 했거든요. 예. 정말 많이 싸우고 겁나게 싸우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결정 내자라고 하기 전까지 감정이 극심하게 상하는 사람들이 꽤 나와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친하게 지내다가 협동조합 해갖고 1년 동안 1년 만에 갈라서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비일비재하잖아요. 네. 자, 그거 말고 아까 사회적 기업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그 협동조합 좋은 취지, 사회적 기업의 좋은 취지가 이렇게 왜곡될 때는 이게 한참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디팅이라고 부르는 감사 기능 같은 것들이 사실 여긴 다 탑재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는 있지만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100%다 걸을 수는 없죠. 사람 사는데. 그렇지만 이거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떨어뜨리면서 갈 수는 있죠. 예. 7, 80년대 일본도 협동조합이나 노조 이런데 그 비리가 많았거든요. 부정적 요소가 많이 있었겠죠. 많았는데 이게 또 가다 보니까 조금 내려간 거고요. 유럽도 부패가 많았어요. 특히 예. 노조 관련된 부패가 많아서 하다 안 되는 녹색당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구조적이고 이제 안 풀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견제 세력이 또 생겨납니다. 예. 우석훈 박사님. 예.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사람들, 사회적 경제를 꿈꾸는 사람들, 협동조합의 활동을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된다. 그냥 지금 살살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살살 사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게 피땀 흘려서 일군다. 피땀 흘리지 마시고 그냥 또 그렇게 많이 월급도 못 드려요. 좀 이렇게 살살 산다고 생각하면서 살살 가면은 확실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열심히 일하면은 일한 만큼 돈을 준다가 아니에요. 근데 살살 일해도 좀 살살 주고 열심히 일해도 살살 주거든요. 예. 근데 살살 가는 게 지역의 풀뿌리 같은 거 그래야 뿌리가 잘 내려지거든요. 이른바 느리게 걷기의 철학을 꼭 가져가라. 편안하고 살살 살다 보면은 예. 밥은 먹고 살아요. 예, 느리게 걷기. 근데 우리 사회에서 느리게 걷기가 워낙 철학이 빨리빨리 철학이니까 잘 안 통하거든요. 자, 생존을 생각하는 동시에 또 동시에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성공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살살 하면 성공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은 받아요. 경제적 성공보다도 인간적 성공 이것 쪽으로 방점을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존경 받으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도 다 쓰지도 못해요. 어저께 자료를 보니까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네. 월 5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래요. 신나게 쓰고 재밌게 하는데 500만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돈 버는 게 힘들어서 돈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하나 강남의 피모 호텔의 사장인데 현금 돈율 우리나라 1등에 삼성모터스에. 그런데 이 양반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저런. 잠을 못 자 진짜. 세상은 공평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근데 돈이 이거예요. 딱 정확하게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많이 벌까 이 고민하다 잠을 못 잔대요. 현금 돈율 1등인데. 그 제가 아는 분은 우리가 그랬어요. 형 미친 거 아니야? 야 나 정상이야 지극히.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그만큼 행복해지는 건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없으면 불행한 건 맞는데 일정한 수준 안에 들어가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한 딱 그 존이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회적 경제가 그 정도 돈을 못 줘요. 그렇지만 이제 복지가 적당히 확충이 되고 지역 복지 같은 게 생기면은 사실 먹고 사는데 문제 없고 가끔 쇼핑할 수 있는 정도는 사회적 경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공이죠 뭐. 예. 벌어보기도 했고 실패해보기도 한 채 개인이 내린 결론. 많이 벌고 펑펑 쓰는 즐거움보다도 절약하는 즐거움이 더 크더라. 아니 절약은 재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보람 있게 좀 쓰는 방식이 오늘 있겠죠. 이래저래 계속 까이는구나. 아니 절약이 재미는 없죠. 재밌어요. 다이어트가 재밌나요? 지금 다이어트 하는데 재밌어요. 좀 달라요 회로가. 굶으면 막 힘들던데. 알겠습니다. 자, 88만 원 세대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줬던 경제학자 우석훈 교수님, 우석훈 박사님. 자,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희망의 경제학을 들고 오셨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인사하시고요. 예, 좀 종종 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이죠? 저한테 질문하신 겁니까? 예. 네. 소개도 안 해주시고 토요일입니다. 네. 네. 소개하기 전에 이렇게 오면 네. 원래 까는데 그래도 오늘 용서해 드릴게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더 재밌는 정치 이야기. 오동진의 뉴스 영화. 오동진 씨.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오셨어요? 그렇죠. 자주 오고 싶습니다. 그럼 네. 한 주가 일주일이에요? 요즘 곡기를 끊으셨다는 예. 얘기를 듣고 요즘 네. 위에 뜨는 표현이에요. 이거 실화냐? 자, 네. 오동진 평론가님 무슨 영화 가져오셨어요? 요즘요. 예. 뭐 좀 여러 영화들을 봤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좋고요. 네. 네. 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박열도 저는 박열. 네, 좋아하는 작품. 박열이라고 해요? 박열이라고 그래요. 박열이라니까요. 박열. 네. 오늘 박열 곧 개봉하죠 이제. 그렇죠. 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준익 감독이 워낙 이제 스토리가 잘 탄탄하니까. 네, 탄탄한 네. 감독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요. 이준익 감독, 이준익 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요. 봉준호 감독의 옥자. 옥자. 그리고 지금 숨어 있는 영화 중동 노래방이라는. 중동 노래방이요? 네, 이런 옥자 안에 숨어 있어요? 아니 극장에 숨어 있죠. 지금 그 개봉은 되고 있고. 그렇죠. 개봉은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이제 잘 안 보여요 극장가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예. 지금 개봉한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 있거든요. 예, 1위죠 1위. 네, 극장 수가 1,739개입니다. 1,750개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네. 국내 스크린 수가요 2,40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예. 2,400개 중에서 1,800개가 지금 한 영화가 걸려 있기 때문에 중동 노래방 같은 작품은 도저히 극장에서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예. 왜 관심이 없으십니까? 저를 복권시켜 주세요. 해결해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신임 문광부 장관이 된 그 도종환 장관이 의원 시절에 예. 이미 이 부분 스크린 독과점과 관련해서 그 의원 입법을 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법안이 뭐 지금 임시국회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뭐 어떤 법안인데요? 영화법 개정안이죠. 예. 네. 그래서 또 많이 개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작품이 이렇게 1,800개, 1,900개까지 가져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런 스크린 독과점을 좀 방지하는 법안이고요. 또 하나는 그 위원 지청하게 되면 위험한데요? 그렇죠. 뭐 자유시장 경제 원칙 뭐 그럼요. 등등. 예. 그런데 또 그만큼 중요한 게 그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니까 그 공정거래는 또 아니잖아요. 한 작품이 또 대기업 자본의 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럼 문화와 다양성이 떨어지고 문화예술 그다음에 의료, 네. 교육 이런 것은 공공의 힘이 좀 들어가야 될 네. 필요가 있으니까요. 큰 손이 좀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그렇죠. 도정환 의원 입법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수직 계열화 해체 문제와 함께 이 스크린 독과점 수직 계열화라고 하는 것은 그 대자본이 극장도 갖고 투자 배급사도 갖고 있고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수직 계열화를 끊는다는 얘기는. 예. 그게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영화를 만들어서 자기가 극장이 있으니까 자기 극장만 거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영화를 못 걸게 하는 거거든요. 이른바 C 모선 기업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무슨 기업이 그렇게 하죠. 예. 그 그리고 얘기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 배급사에다가 영화를 거는 순간 성공이기 때문에 그 배급사에 줄을 서고 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는 그냥 수직적 구조가 우리 만들어진 사회에도 거죠. 하나의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네, 그 자체가 독과점인 겁니다. 독과점인 그래서 거죠. 예. 많은 나라들이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공상조례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을 공상조 위원장이라는 김상조 위원장 네. 이런 문화 쪽도 잘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알죠. 이런 거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손범광이 처벌이니까 늘 예. 뭐 이제 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개정안을 내고 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그게 올바르게 작동할 것인가 아하. 이런 부분도 그렇죠. 사실 좀 눈여겨봐야 되는 우리는 모든 문화 얘기를 하다가도 정치로 꼭 가.
중동 노래방 얘기하다가 공정제가 얘기를 해. 아 중독 노래방 요거 예. 이때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노래에 중독돼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아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이따 말씀해야 돼. 자, 옥자 먼저 가야 돼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옥자. 네, 옥자. 예. 29일 날 개봉합니다. 29일 날 개봉. 네. 자, 지금 한 주 뒤죠. 근데 예. 개봉이 아닙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옥자는 넷플릭스가 우리 돈으로 한 600억 원 가까이 투자해서 만든 영화고요. 예.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글로벌한 작품이죠. 왜냐하면 촬영 감독은 이란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리우스 콘지가 예. 맡았고요. 다리우스 콘지 하면 여러분들 촬영 감독이요. 촬영 감독이요. 에일리언 4 보셨을 거예요. 예. 델리 카트 쓴 사람들 이런 영화 기억하시면 영어 강의신 거고요. 네. 굉장히 독특한 그 위장생을 보여주는 그런 감독이죠. 다리우스 콘지가 촬영 감독을 맡았고 뭐 나오는 배우들이 다 하리우드 배우들입니다. 아하. 틸다 스윈튼 나오고요. 폴 다노 나오고 예. 등등. 그러니까 감독 틸다 스완튼도 나오네요. 네, 틸다 스윈튼. 예. 네, 이 감독만 봉준호 감독이고 주요 스태프들이 봉준호 감독이 그 같이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던 사람들일 뿐 예. 투자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 환경 프로덕션 시스템 자체는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극장용 영화가 아니고요. 이 넷플릭스가 투자한 거니까 넷플릭스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그런데 굉장히 세계적인 회사인 거죠. 예. 여러분들 많이 보신 영화 중에 케빈 스페이시 주연의 하우스 오브 카드 그 넷플릭스에서 이런 만들었어요? 작품이 넷플릭스고 어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영화가 인터넷에서 방영된다는 것은 그 이후 과정이잖아요. 극장에서 예. 먼저 개봉하고 올리고 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떨어지면 그다음에 TV로 갔다가 음흠. 케이블 TV 갔다가 등등등등 갔다가 인터넷이 맨 마지막인데 넷플릭스라는 회사가 이것을 뒤집은 거죠. 그래서 영화의 개봉 그 시작 자체를 예.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작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젊은 관객층들에게 매우 어필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작품들이 네. 작은 작품들이거나 또는 뭐 예술 영화거나 또는 B급 영화거나 이런 작품들 위주가 아니고요. 대형 영화들을 먼저 만든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봉준호 감독을 기용해서 만든 옥자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워낙 극장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 스트리밍으로 보는 것보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극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 먼저 개봉을 하려고 예. 29일 날 전체 극장 중에서 한 100개 정도 100개 아, 가까이. 그래요? 네. 100개가 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멀티플렉스에서는 지금 옥자를 개봉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멀티플렉스가 아닌 극장들이 별로 없습니다만 그런 극장들 또는 지역 극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 개봉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멀티플렉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모, 네. 예. 엠모. 엠모, 네. 엘모. 그렇죠. 예. 엠모. 네. 그런 극장들에서는 안 왜 보는 우리가 거죠. 이런 거를 몸으로 얘기해야죠?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리면 안 돼요? 저는 하고 싶은데 왜 자꾸 몸으로 얘기하시죠? 자음인가요? 이상하네 진짜 하다 보니까. 네. 왜 우리가 셀프 검열을 해야지? CGV, 메가박스, 롯데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요. 이제, 네. 멀티플렉스 그 네. 얘기를 하는데 옥자는 안 걸립니다. 예, 우리가 너무 9년 동안 눌려 살았나 봐요. 요새 자기 검열 많이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 극장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홀드백 기간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장에 먼저 걸었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이 홀드백 기간을 거치지 않고 먼저 인터넷부터 상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시장 질서를 해친다는 의미로 지금 안 걸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중동 노래방 얘기하면서 트랜스포머가 지금 1,800개 가까운 극장을 장악을 예, 했는데 2,400개 중에. 네, 그거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CGV, 메가박스 또 롯데시네마 등등 이른바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예. 자기들도 시장 질서를 올바로 지키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지배력을 가질 법한 그런 회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또 달과하지 않는 거죠. 예. 어쨌든 옥자는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라는 신생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를 통해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이 회사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점점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재미없죠 이런 얘기가. 그런데요, 옥자 이름을 붙였어요. 이게 슈퍼돼지예요? 슈퍼돼지입니다. 네. 우리가 주인공을 이렇게 늦게 소개해도 돼요? 그렇군요. 예. 이
이 영화 속에서 미자가 나오거든요. 예. 미자가 키우는 수포돼지 이름이 옥자. 옥자입니다. 아. 굉장히 서글프면서도 착한 눈망울을 갖고 있고요. 유전자 변형. 유전자를 조작해서 돼지를 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예. 뭐 사실은 그 각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제적 그런 전투 행위라든가 뭐 테러 행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 기후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예. 중요한 또 뭡니까? 유전자. 식량이잖아요. 예. 유전자 변형 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옥수수 2000년에 발생했던 스타링크 사건. 아. 그러니까 그 슈퍼 옥수수를 키워서 그것을 사실은 비료로 만들어서 그 해야 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그걸 사람한테 먹였었죠. 그래갖고 예.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이고요. 그 요즘은 이제 슈퍼 옥수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정제가 됐습니다만 예. 2000년 당시에는 굉장히 큰 문제였었고요. 그 문제를 다룬 것이 사실 2007년도에 조지 클루니 주연의 마이클 클레이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옥자도 봉준호 감독이 아마 슈퍼 옥수수 뭐 이런 등등 식량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한국식으로 자 슈퍼 돼지를 키우자 이렇게 예. 모티브를 얻게 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슈퍼 돼지를 키워서 예. 도축하잖아요. 예. 사실은 어쩌면 목적은 정당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식량을 안전하게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그 회사의 취지가 그래서 슈퍼돼지 만든 거예요? 그 슈퍼 돼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그 이해관계나 이익이 어디로 환원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문제인가 동시에 이 영화에서는 미자가 옥자를 구출하는 얘기죠. 이 슈퍼 돼지를. 네. 못 잡아먹게. 네, 그렇죠. 그 동물 인권 단체가 또 나와요. 그래서 동물 인권 단체와 함께 슈퍼 돼지를 의미 없이 도축하는 그리고 그 도살하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맞서서 싸우는 얘기죠. 인권의 문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한 복잡한 세계적 환경의 문제가 이 영화 속에서 응축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식량의 문제 또 결과적으로는 도축 시스템도 나올 거고. 동물의 인권을 넘어선 인간의 인권 문제 예. 그리고 이른바 거대 다국적 기업이 갖고 있는 그런 독과점적 문제 자본주의적 속성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도 다 담고 있는데 그게 저는 그 대단히 뭐랄까요 이 봉준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 한국이라는 로컬이 그 세계라는 중심과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만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옥자라는- 만나면 안 돼요. 꼭 변주법으로 만나야 돼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러네요. 한국적 그냥, 시장과 네. 세계 시장이 네. 아이러니컬하게 묘하게 만나는 거기서 보니까 이게 뭔가 봤더니 변증법이었더라. 네. 그렇죠. 그거예요? 아니면 그냥 변증법을 습관적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전자가 맞아요, 사실은. 지역이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지역이. 그럼요. 이런 거. 예. 네. 보편이 특수가 되고 특수가 보편이 되고 그렇죠. 이런 거. 예, 정반합. 네, 그렇죠. 아하. 이게 이제 예. 옥자라는 영화의 미자가 옥자가 되고 옥자가 미자 되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한국 강원도 산골과 예. 네 미국의 할리우드. 거대한, 예. 네, 거대한 도시와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교차해서 보여주는데요. 예. 그런 느낌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묘하게 한국의 강원도와 LA의 그 도심에 네. 또 황폐한 삶은 다른 듯 하면서 같은 모습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어제 모습과 미래의 네, 모습이다. 한국의 이 강원도 산골에서 보여주는 그 인간주의라고 하는 예. 것이 어떻게 세계와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거. 동막골은 안 나오는 거죠? 동막골보다 더 키우고- 깊어요. 더 깊어. 네, 그래서 그 사실 여기 예. 제이크 질렌할이 나오는데요. 한국 예. 유명 배우잖아요. 그 첫 장면에서 이 강원도 산골을 올라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한국이 70%가 산악지대죠. 그렇죠. 그런 장면도 나오는데 예.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만큼 깊은 산골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 사실은 옥자는 이렇게 그 컴퓨터를 통해서 작은 화면으로 볼 영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촬영 감독도 다리오 스콘지가 일단 돼지가 커요. 크죠. 네. 예? 돼지가 미자를 구하는 얘기는 정말 예. 눈물 납니다. 돼지가 크다를 영어로 빅돈 그러나? 영어로 빅피그 아닐까요? 그래요? 네. 아, 돈이 뭐지? 한자구나. 한자죠. 어쨌든 이 미자 옥자의 그 두 순수한 사람과 슈퍼돼지임에 예. 불구하고 사람 같은 심성을 갖고 있는 돼지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예. 좀 세상을 좀 평화롭게 구원해 보고자 하는 봉준호 감독의 역시 순수한 심성이 담겨져 있는 작품이고요. 그것이 이제 광활한 그 강원도의 산골 깊으면서도 광활한 그런 그림을
그 배경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제 강원도에서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풀쇼트가 많이 보이니까 이런 영화는 사실은 봉준호 감독도 극장에서 걸고 싶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와이드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그런 영화이긴 합니다. 예. 아니 성공하면 또 와이드 스크린에 네. 그 멀티플렉스하고도 잘 얘기해서 네. 정치라고 하는 게 뭐 싸웠다 붙었다 하는 거니까. 아마 계속해서 넷플릭스의 조회수가 올라가고 예.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극장에 그것을 어떻게 허용할지는 잘 아직 감은 못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 작품들을 극장으로 가져오는 것은 아마 이런 안 건 할 것 어떨까? 같아요. 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한 1,000만 명이 모여갖고 네. 10만 원씩 대갖고 넷플릭스 영화관을 이번에 만드는 거야 이걸 걸기 위해서. 넷플릭스 동의 없이요? 예? 넷플릭스 동의 없이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또 배급사까지 만드는 거야 이게. 너무 피플 파워를 믿으시는 경향이. 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강원도 산길에서 쫙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읍내로 내려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려온 사실은 적은 없어요? 미국으로 가는 거죠. 아, 물론 미국인데 물론 서울로 미국에서 오죠. 네. 읍내로 갔다가 이제 또 이렇게 그 가야 되는데 읍내 딱 가면 그 아우 너무 피곤하고 노래 하나 부르고 갈까 하는데 중독 노래방이 딱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에 중독 노래방이 있는 거죠. 아 중독 노래방에? 네, 중동이 아니고 중독? 네. 아. 노래에 중독됐다. 아, 네, 중독. addicted. 그렇죠. addicted. 아. 네. 할링 노래방. 네. 이게 이렇게 600억 가까운 영화가 옥자라면 거기에 100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만든 영화가 중독 노래방입니다. 아 중독 노래방.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두 작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두 작품이 변증법적으로 연결된 거죠. 그렇죠. 큰 것과 작은 것. 내가 그만 오늘 괜히 썼나 봐. 계속 제가 좀 말을 좀 이상하게 좀 그렇게 하는 경향이 괜히 있는 거죠. 칭찬하는 것 같은데 네. 디스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디스당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많은 중독 노래방 청취자분들께서 어떤 영화예요? 중독된 사람들인데요. 이 노래방에 모이는 사람들이요. 그 노래방 주인은 뭐 하여튼 사연이 있어서 뭐 혼자서 지내는데 야동에 중독돼 있어요. 아 야구 동영상.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네요. 그럼요. 네, 야구 동영상에 중독된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송 이렇게 편의하거든. 예. 어쨌든 거기에 중독돼 있고 예. 너무 노래방이 안 되니까 이 남자들이 오면 꼭 그 도우미를 찾아요. 아. 영화 속에서 예. 현실 속에서는 어떨지 제가 잘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이 사장이 생각지 못해서 어쨌든 도우미를 한 명 고용을 하는데 예. 이 여성은 게임 중독이에요. 그래서 도우미 일을 할 생각보다는 게임 할 생각밖에 예. 없어. 노래 불러 그러면 잠깐 이 게임 끝나고요. 그런 그러니까 거. 뭐 이제 그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구 동영상 중독증인 사장과 게임 중독증인 중독증인 도우미 도우미. 여성 그리고 또 거기에 2명 정도의 더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노래 중독된 사람들이. 노래 중독된 사람 또는 노출 중독된 사람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 들리는 사람. 오. 네. 아주 아이러니잖아요. 노래방에서 그렇죠. 일을 하는데 안 들려.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각 장애인인 거죠. 그거 네. 그 감독이 왜 저를 안 불렀죠? 저를 불렀어야 되는데 방송 중독된 사람. 네, 그렇죠. 그 미리 말할 걸. 이 복면다로나 째째한 로맨스 만들었던 예. 김상찬 감독의 작품이고 이 저예산으로 아주 발칙하고 경쾌하게 만든 영화입니다. 예. 그렇지만 각자 갖고 있는 사연들은 구구절절히 또 슬픈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문식 배우가 나와요? 그렇죠. 네. 배서운 씨가 나오고요. 김남희 씨 연극 배우죠. 그러니까 이문식 씨를 사실 영화계의 그 스타급 배우니까 원톱으로 내세워서 또 연기 잘하는 신인 배우급인 배서운 씨, 김남희 씨를 이렇게 같이 연기 앙상블을 만든 건데요. 이 작품은 사실은 공간이 하나잖아요. 예. 노래방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잠깐 나갔다 오긴 합니다만 거의 노래방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엉키고 설키는 그런 구구절절한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 잠시 이제 노래방에서 나와갖고 딱 이렇게 읍내 나왔더니 옥자가 미국으로 팔려나가 막. 거의 안 나가요. 요새 사람들. 여기서 살아 그냥. 거의 안 나가요. 거의 노래방에서 살아요. 노래방에서 네. 진짜 저예산에서 이제 그렇죠. 영화네. 한 공간에서 찍은 예.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 작은 노래방 풍경이 이상하게 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세상 같았어요. 맞아요. 네. 우리 세상도 잠깐 그렇죠. 보면 그냥 하나의 공간에. 네,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저렇게 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사연을 갖고 부딪히고 갈등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화해하고 막 이런 거거든요. 무척 자기 딴은 머리를 잘 썼고 자기가 술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위에서 보면 그냥 노래방 안에 갇혀 있는 그렇죠. 거야. 이것도 변증법이네. 오늘 많이 노래방과 하네. 세계가 변증법에. 근데 그 변증법 갖고 나를 디스하네.
작은 세상과 큰 세상이 이렇게 예. 큰 세상은 작은 세상 안에 있고 그럼요. 네, 작은 세상은 큰 세상 안에 일종 있고. 큐브 네.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이 중동 노래방은 사실은 그 설정이 매우 저는 깜찍하다고 생각해요. 아, 독특하네요. 아주 그리고 아이디어가 좋다고. 그 생각해요. 갇힌 공간인데 무언가 무한한 갇힘으로 인해서 역설적으로 무한한 자유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중독된 것 같은데 이 중독이 내 삶의 또 아름다움이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이 강원도에 있는 노래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강원도 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영화 속에서 이렇게 초원에 있는 예. 노래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영화가 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 변방에 예. 아주 주변부에 밀려난 사람들의 얘기를 그렇죠. 그거를 이제 독특한 설정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오덕님 평론가님 중요한 얘기 있어요. 네. 끝났어요. 아 그렇구나. 자, 옥자에 나왔던 존 덴버의 애니즈 송 들으면서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세요. 바이바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세요. 그 스위스의 미그로스라고 하는 1, 2위를 다투는 슈퍼마켓 체인점이 있거든요. 예. 한 30% 정도 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체인점보다 조금 더 큰데. 시장 점유율이 30%. 예, 오호. 그게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그거는 44년대 그 창업주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 회사 종업원들하고 예. 지역 소비자들한테 회사를 환원한다고 협동조합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좀 그 종업원이 조합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등이고 쿱이라고 혹은 코옵이라고 하는 예. 조그만 회사들끼리 이제 모인 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건 아주 유명한 데 아니에요? 쿱은? 예, 그게 1, 2등이에요. 그래서 전체 한 60%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 사장 아빠가 자기네 회사를 사회에 환원한 적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근데 그냥 당신들 이 회사 가지세요 하고 주고 그게 협동조합이 된 거예요. 그거는 대표 사례죠. 아, 그리고 전체 그 마켓에서 사는 것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필품 등등의 시장의 두 기업이 60%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슈퍼인데 예. 똑같아요. 백화점처럼 생기기도 하고 갔는데 그게 협동조합인 거예요. 아, 그냥 이름만 보면은 구분 못하죠. 이런 거를요. 예를 들었고 우리나라 뭐 다 뭐라고 하는 이게 그 잡화점 있잖아요. 온갖 물건 다 파는데 다 공공. 히로시마 기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일본 기업이 들어온 거 같는데 네. 왜 유럽에 이런 좋은 기업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죠? 멀어요 여기가. 그 다른 나라도 이게 가는데 예. 우리나라는 좀 멀어서. 아니 예를 들었고 그 요즘 프로젝트를 그 따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전체 아이디어를 다 갖고 들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좀 몇몇 좀 의미 있는 이 기업인들이 환원하면서 시행하면 안 되나? 뭐 안 될 건 없는데요. 예. 어쨌든 스위스에서 한국까지 오기에는 조금 멀죠. 아니 프로젝트 기획만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그럼 뭐 마음은 그런데. 예. 근데 미국에서 다른 나라도 가요. 북유럽도 가고 남유럽도 들어가는데. 그건 직접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한살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는 같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규모가 좀 작죠. 그 겁나 큰 부자가 이렇게 확 줬다 그러면은 확 1등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한살림 같은 경우도 연매출이 5천억이 넘는데요. 그게 작은가요? 우리나라 큰 대형마트랑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할 정도는. 그러니까 뭐 워낙 매장도 많고 그렇지만 예. 그 하나하나가 이 큰 건물에 매장 하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 건물이 다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완전 신뢰하고 사겠네 물건을 여기서. 거기서는 이제 좀 유해한 거나 문제 있는 제품 같은 거는 안 파는 걸로 유명해요. 그 나름 공신력이 있죠. 예. 자, 이게 애들 때문에 아. 내일 두 푼 나갔다. 야 무척 깊은 얘기네. 내가 보니까 딱 내 얘기더라고요. 겁나 벌려고 하는데 애들이 겁나 부셔요. 막. 애들이 몇이에요? 지금 4살, 6살. 4살, 둘. 6살. 4살, 6살.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이에요. 그럼 부시죠.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부시기 때문에 돈 예. 단위가 몇십만 원 단위로 깨져요. 아빠가 많이 드시죠? 저도 많이 먹죠. 예, 그럼 부전자전이에요. 뭘 애들 타세요? 그래도 저는 가끔 한 끼는 밖에서 먹는데 예. 애들은 겁나 집에서 먹죠. 밖에서 먹으면 더 비쌉니다. 얻어먹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본격적으로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 얘기 책 제목이 복잡해요.
부제가 저는 더 마음에 들어. 더 가난해지지 않기 위한 경제학. 부제는 출판사에서 진 거고요. 예. 제목은 제가 진 거고요. 앞으로 제목 짓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88만 원 세도 제가 졌어요. 그래요? 예. 그럼 몇 분 나갔어요? 그거 20만 부 넘었죠. 어마어마하게 나갔네. 달려라 정봉주가 얼마 나간 줄 아세요? 7, 80만 부 나갔네. 예? 7, 80만 부. 그렇죠. 50만 부 조금 넘었죠. 저는 뭐 정봉주처럼 그렇게 탑스타 아니라서요. 감옥 가시면 됩니다. 그냥 살살 살래요. 좀 살살 먹고. 저 감옥에 면회 한번 갔었거든요. 예. 찐하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또 그냥 제가 교도관들 보좌관으로 부리는 거 잘 보셨죠? 다 봤습니다. 특별 방에 이렇게 막 방도 있고 막 그랬어요. 면회 갔는데. 예. 좀 다르네. 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사회적 경제가 원래는 좀 우리나라 잘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박근혜 시대에 기본법이 통과될 직전까지 갔다가 통과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청와대에서 만약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올라오면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얘기 쭉 돌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 예.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모르겠어요. 착한 경제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요. 큰 돈 버는 거 아니더라도 상당히 좋은 일 하고 뭐 그런 봉사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이고 그다음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살고 저는 그냥 좀 느낌이 오네. 공유지 비즈니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유지. 그러니까 뭐 공기나 물이나 이런 거를 공유지라고 그러잖아요. 공유지 비즈니스. 예, 같이 쓰는 그런 공유지를 가지고 예. 하는 비즈니스.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사에서 경제하면 떠오르는 게 탐욕, 약육강식, 양극화 이런데 이거는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 좀 이렇게 같이 사는 경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건가요? 물론 하는 사람이 착하지는 않고요. 예. 근데 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게 뭐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북유럽 경제 체제 이렇게 느낌을 받아도 되나요?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많이 하죠. 그래서 하나를 좀 정봉주의 정치 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즐거운 토요일 주말 시작되는데요. 폭염 짜증나. 미세먼지 짜증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봉주의 정치쇼 듣고 즐겁게 시작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03.5MHz 러브 FM. 합법적으로 돈 대주시는 분들, 돈 팡팡 대도 감옥 안 가시는 분들, 우리들 소중한 친구 스폰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특별 초대석 우석훈 박사님이에요? 예. 예. 박사 20년 차입니다. 그래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도 박사 20년 차에 20년 동안 계속 박사 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우석훈 박사님 정식으로 인사하시죠. 예, 저 우석훈이고요. 예. 경제학 전공했고 경제 얘기 많이 합니다. 예, 우파 경제학자에 왜 우시죠? 저 부모님은 저를 우파로 낳아주셨는데요. 예. 사람들은 다 좌파라고 그래요. 오늘 특별 초대석 나오신 우석훈 박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책에 자신의 소개를 이렇게 썼습니다. 두 아이의 아빠. 성격은 못됐고 말은 까칠하다. 늘 명랑하고 싶어하지만 그마저도 잘 안 된다. 사람들의 욕심과 의무감 대신 재미와 즐거움, 보람으로 살아가는 경제를 기다린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게? 재미없는 인간인데 좀 공부 좀 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재밌는데 예. 남들 재밌게 하는 게 어렵죠. 그래요? 예, 저는 명랑한데 내 주변에서는 슬퍼해요. 저는 우울한데 다른 사람 즐겁게 하기 쉬운데. 전 무척 우울하거든요. 우울하세요? 예, 가면성 우울증.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 안 됐습니다. 그거 뭐 못 고쳐요. 그거. 암은 고칠 수. 그거 재밌어요. 암은 고칠지 몰라도요. 예. 그러고 사세요. 예. 우울증은 안 고쳐지더라고요. 재밌어. 자, 대한민국에서 핫한 경제학자 88만 원 세대로 한때 명성을 날렸죠. 한때 날렸죠. 한때. 지금도 유명하세요. 지금도. 자, 두 아이의 아빠로 사는 육아와 보육의 세계. 그래서 이번에 책을 또 냈어요. 새로. 오늘 한 푼 벌면 내일 두 푼 나가고. 이건 뭐예요?
그 어떤 해녀 할머니가 예. 자기 살아온 인생을 막 얘기하는데 어허. 그 물에 들어가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예. 그 칠성판 지고 들어간다고 그러고 내지는 저승에서 돈 벌어서 이승에서 쓴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할머니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살아온 인생이 자 오늘 한 푼 벌면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이 사회적 경제는 좌우를 넘는다가 협동조합 경제학을 얘기하시는 거죠. 협동조합 뭐 사회적 기업 예. 그다음에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건 마을 기업들이거든요. 동네에서 어차피 필요한 뭐 보육이나 육아 같은 것들을 협동조합 형태나 뭐 마을 기업 형태로 해서 어차피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를 바꾸는 것들이 이제 통칭해서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요즘 부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질문 하나 좀 이따 할게요. 가기 전에 경제학자들 나오면 요즘 안 물어볼 수 없는 게 있어요. 부동산 어떻게 할 거예요? 부동산 답이 없죠. 근데 장기적으로 내려갈 거라고 보는 사람이 많긴 한데 예. 신정부 들어와서도 지금 이자율은 안 옮기더라고요. 근데 이자율이 바뀌어야 제일 빠른 신호인데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매파가 있고 비둘기파가 있어요. 예. 매파는 이자율을 올리자는 사람들이고 비둘기파는 내리자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비둘기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미국 이자율은 올렸는데 우리는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 금리를 올렸고 미국이 또 연말에서 다시 한번 금리를 올릴 것을 시사했죠. 올려서 한국보다 높아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갖고. 예. 근데 왜 그 예전 같으면 그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에 달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빚어지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잘 없죠. 그게 국채나 이런 게 장기 투자도 있고 단기 투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머니가 들어올 때는 바로바로 나가는데 한국 경제도 지금 뭐 한머니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한머니는 이미 다 나갈 건 나갔고 지금 장기 투자이기 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잘 안 빠져나간다.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으니까 뭐 이게 차이가 많이 나면은 후닥후닥 팔아버려야 되는데 예, 차이가 미미할 때는 거래 비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금 손해나 그게 그거니까 그냥 묻어두고 있자. 골 아파. 그런데 이제 역전이 되면은 이제 거래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망하게 생겼잖아요. 예. 한 번은 확 빠지면 그때 확 빠지죠. 아하.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한 균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금리를 안 올리기 때문에 주택 시장은 당분간은 올라갈 것 같은 게 예. 부동자금 이쪽으로 다 언젠가는 들어왔기 때문에 금리 올라갈 거라 생각하니까 예.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한 판이다라고 생각해서 없는 돈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지금 신나게 한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거는 감시 감독 같은 걸 좀 늘려야 되는데 감시감독 늘리고. 그렇지만 이것도 뭐 떴다방 같은 게 있다고 치잖아요. 예. 그러면 감독이 와도 경찰이 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문 걸어 잠그고 없어요 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이걸 물어봐 아주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지금 집 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안 사죠. 근데 S모 연구소 소장이 네. 15년 전서부터 10년 전서부터 집 사지 말라고 그랬고 그 사람 말 듣고 결국 안 사는데 우리 동네 2배 올랐어요. 이런 사람들 어떡하냐고. 저는 지금 안 산다는 얘기지. 아, 지금? 예. 제가 5년 전에 저는 집 샀죠. 그 전에 10년 전에도 한번 사고. 근데 지금 잘못 사고 뒷차 타고 폭락하게 되면요. 떨어지진 않나요? 아니 지금 떨어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물량이 쏟아진다면서요, 연말에. 입지가 예. 중요 변수예요. 입지 어디에 사느냐? 예.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10억 주고서 나한테 불러달라면 내가 3배 불러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3분의 1 되는 데도 있고. 아하. 자, 3배 불려준다는 게 사람들이 오늘 연락 오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평생 집을 사서요. 예. 3배 이하로 오른 적이 없어요. 늘 저는 3배씩 다 올랐어요. 그런데 살기 어려워요. 저요? 예. 잘 살아요. 아, 한 푼 벌면 내일 2푼 나간다며. 그 애들이 겁나 써요. 아니 그리고 옷도 예. 하루에 한 벌로 안 되고 오줌 싸고 이래서 4벌 빨래 겁나 해야 돼요. 겁나란 표현을 겁나 잘 쓰네요. 저 애들 보다가 이제 성격 파탄 오기 직전이에요. 내가 아빠인데 참아야지 하는데 예. 진짜 뒤통수 아니 때려주고 싶어. 아들 2명이면요 못 참아요. 그냥 전쟁터예요. 감사하고 사세요 그냥. 암 걸리겠어요 마음에. 자, 사회적 경제 얘기로 들어가시죠. 자, 대한민국이 2012년 예. 12월서부터 법이 발효가 됐죠. 대표적인 손학규법이라고 부르죠. 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제 5년 됐는데 엄청나게 많은 협동조합들이 신청이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 거의 잠자고 있는 협동조합이 90%가 넘어가. 생존율이 10% 정도면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10%가 안 되죠, 근데. 1945년도에 일본이 패전을 했거든요. 예. 너무 살기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뭐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예. 생활협동조합을 되게 많이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협.
예. 그러니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예. 하는. 근데 그것 때도 생존율이 10%가 안 됐거든요. 그렇지만 남은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굉장히 큰 센터 같은 게 되고 고베는 건물도 갖고 있어요. 어허. 그 시민단체하고 협동조합하고 이런 게 그때 고베 대지진 때 그 사람들이 나서가지고서 사람들을 돕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고베 시민들한테 협동조합 얘기하면은 그 사람들 덕분에 밥도 나눠주고 물도 나눠주고 먹고 살았다. 봉사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아. 다른 기업들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이 생협 사람들이 나서서 하고 거기 있던 물건 꺼내서 먹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진짜 필요하다. 전 세계에서 고베 그 협동조합 제일 센 데가 고베거든요. 그게 대지진 한번 겪고 나니까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도 없고 조그만 구멍가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 사회- 있는 먹을 걸 다 풀어주고 막 그랬다는 사회가 거예요. 위기에 처했을 때 진정으로 빛을 발했던. 그래서 그게 고베 협동조합은 전설이 됐죠. 거기에 건물 올렸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협동조합에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협동조합 저도 그 봉화 내려서 2013년 1년 해봤잖아요. 일단 그 내부가 좀 싸워. 맨날 싸우죠. 예, 싸우는 게 이래요. 주식회사는 돈이 있잖아요. 예. 근데 싸우다가도 자 돈 나누자 그럴 때는 안 싸우죠. 그렇죠. 합의를 해야 돈을 나눌 거니까. 배당을 해야 되니까 배당. 근데 이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